다음 순서는 우리 선발된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인성 팀장님을 모시고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할 텐데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과 함께 AI 기술로 변화하게 될 미래,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패널 토크 모더레이터를 맡은 블루포인트 이인성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되게 떨리는데요. 오늘 또 발표는 진행을 했지만 그 발표에서 좀 더 궁금했던 부분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답변 드리면서 서로 좀 더 알아가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그 시프트 프로그램이 되게 그 시장에서는 정말 핫한 프로그램이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그 큰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선발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반대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또 U 플러스 시프트 프로그램에 또 지원한 또 이유를 또 저희가 좀 가볍게 한번 좀 답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영 대표님부터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어 다이버시티 팀의 심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쉬프트 OI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외국인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불편을 저희 담당자분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일단 경청해 주시고 실제로 바꾸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국인 사업팀하고 같이 개통 절차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분들은 미성년자의 규정이 국제사법 28조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미성년자여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통신사나 다른 곳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세요? 그냥 안 된다. 선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측에서는 맞는 말 같다. 한번 같이 바꿔보자라고 해서 지금 외국인 미성년자분들 사실상 한국에서는 법률상 미성년자이지만 국제사법에 따라서 진짜 맞는 걸로는 미성년자가 아닌 분들 이분들에 대한 개통 절차를 변화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곳이었으면 이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옵트 AI 이재호입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서비스라기보다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U 플러스랑 뭐가 맞을지 사실은 의문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LG U 플러스가 저희 인상과는 다르게 사실 기술에 상당히 집중하는 기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쪽에서 LLM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업 방향과 저희의 온디바이스 AI 핵심 기술이 잘 궁합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원을 했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해당 프로그램 이외에도 올해 이제 LG U 플러스와 사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협업하고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을 찾고 좀 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넨스 창업자 이승현입니다. 일단 U+ 팀 분들께서 스타트업에 정말 애정이 많으시고 진심이라는 점이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와 닿았었고,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B2B, B2C 그리고 CSO 전략 투자 조직은 또 글로벌 또 LP까지 하고 계셔서 확산하러 가는 이런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파의 김민수입니다. 다들 이유가 너무 거창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저런 이유는 아니고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저희 사실은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잘 출연 안 나가거든요.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
거의 두 번째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투자 사업 곳 중에 한 곳이 여기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하셨는데 대충 보니까 LG 플러스 있으시고 해가지고 한번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 데이터의 하케빈입니다. 우선 이 기회에 선정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시프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단순 펀딩 혹은 이제 멘토링을 넘어서 플러스 실제 그 주관 업체인 이제 그 LG U 플러스와 함께 사업화 협력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같이 함께 해주시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고요. 두 번째 LG U 플러스 저희 그 메인 그 통신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업 협력 기회들 많이 있을 거다 기대를 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프로그램 이름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보안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AI를 통한 또 새로운 그 다음 단계로 갈 어떤 보안적인 부분에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이노베이션, 시큐리티 AI 이노베이션으로 함께 LG 플러스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대표님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네. 그리고 너무 저희도 감사한 게 사실 그 시프트 1기 때 참여했던 팀들 또한 지금 시프트 U 플러스에서 POC라든지 많은 협업 관계를 계속 이어가 주고 계세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프트의 뭐 철학이자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옆에 계신 또 심하영 대표님께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로 되게 빠르게 확장하는 팀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외국인 관련된 서비스.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만한 게 우리도 사실 기술도 강한 팀인데 너무 우리의 비즈니스에 지금 포커스가 돼 있다. 그 측면에서 우리 팀이 좀 집중하고 있거나 좀 강점이 있는 좀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기술의 이제 범용성입니다. 외국인 분들이 내국인과 다른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기술들이 외국인 분들에겐 적용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로 세그를 잘 나눠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개인화를 하고 전달할지가 내국인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외국인 분들에게도 추가적인 개발 없이도 지금 당장 적용하실 수 있게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아까 뭐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랬을 때 LG U 플러스와의 협업이 우리 팀한테는 좀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신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까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대체 법률상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없이 어떻게 통신을 만들었냐라고 하면 일단 90일 동안은 자신의 여권으로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불법적인 통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 가서 또다시 또 약간 탈법적인 행동들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저희는 그게 문제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저희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한데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공감해 주셨던 부분,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타 통신사하고도 했을 때 그러면 그분들 LTV가 얼마나 돼요? 그분들이 이제 돈이 없는데 혹시 미수 채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문제에 먼저 공감해 주시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했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면서도 걱정하시는 게 너무 이제 대기업이 크고 또 다양한 부서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협업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때 뭐 CEO께서도 말씀하셨던 스타트업들이 가장 협업하고 싶은 회사로서 지금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플랫폼 제공하고 있는 옵트 AI 대표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옆에 마이크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사실 뭐 퀄컴이라든지 미디어텍이라든지 그 칩셋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칩셋사들이 뭐 설계도 하고 양산도 하고 내부 최적화도 하고 그들이 정말 그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옵트 AI를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고 우리와 협업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측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다양한 칩셋사들이 그들의 소프트웨어 최적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공하고 있는데 자원의 문제로 그리고 혹은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고도화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요. 오히려 저희 같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들이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저희 같은 기업들이 필요한 반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NPU 칩셋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이핑조차도 어려워하시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뭐 기술력이 아주 높고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조차도 프로토타이핑 어려워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토타이핑이 고객들이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사업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실제 양상 혹은 상용화까지 가능할지 검증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칩셋사의 SDK와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칩셋사들이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하는 형태의 또 비즈니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저희가 퀄컴이나 TI 같은 칩셋사들은 물론 이제 초기 단계지만 저희 방문하셔서 같이 그러니까 한국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에서 그들의 고객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협업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최근에 LG U+라는 저희 최적화한 성과물에 대해서 퀄컴 측에서도 진짜 그들의 이제 플랫폼에 이런 성과물들을 올릴 수 있는 것 본사에서 협의하고 있는 성과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에코시스템 만들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커머스 자동화 멀티 AI 에이전트 OS를 제공하는 이넨스 이승현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발표할 때 딱 꽂혔던 키워드가 사실 팔란티어라는 키워드에 좀 꽂히긴 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선정한 차세대 AI 네이티브 유니콘 25개 기업 중에서 유일한 또 한국 스타트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팔란티어가 이넨스를 그렇게 주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팀은 이제 팔란티어 이제 관계자들이랑 논의하고 이제 뭐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같이 작업하고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이고 정확하게는 기술의 연결입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의사결정하고 나면 그럼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장에서는 이제 안두릴 같은 드론을 가지고 실행하고 사무 업무에서는 이제 저희와 같은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는 그 회사들과 연결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 연결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했을 때부터 팔란티어 뭐 많이 참고하고 벤치마크 했기 때문에 온톨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그런 연결들도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사스 영역은 전통적으로 뭐 실리콘밸리 기업, 뭐 해외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영역인데 우리 팀이 어쨌든 글로벌한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시장에 잘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첫 번째는 기술이었고요. 그 기술이 이제 저희 고객사들도 뭐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저희 팀 기술을 소개하면 내가 이런 솔루션 한 2,000개는 써봤는데 이거 되냐 안 되냐 하면 실제로 되는 걸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얘기들이 뭐 훨씬 점진적으로 잘 이어져 갔던 것 같고 그 점진적으로 했던 그 포문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되면서 외국에서도 아는 기업들이 몇 개국 이상 쓰고 있는지 뭐 이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들이 증명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들은 고객사들의
이제 내부 설득도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증명하기도 저희도 수월하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해외 파트너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해서 뭐 이런 기업들이 뭐 본인 서비스 이전에 저희 거를 먼저 소개해주고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구조들이 최근에는 아주 단단하게 하고 있어서 특히 뭐 팔란티어도 뭐 저희한테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자연스러운 좀 선순환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글로벌 사스가 뭐 한국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으신데 저희도 처음에 뭐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은 당했었지만 그래도 도전했었고 그다음에 뭐 손흥민도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하듯이 뭐 한국에서도 글로벌 사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인터뷰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대표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전략과 해외에서 전략이 좀 다르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은 같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 영역에서 집중을 하고 오히려 우리의 플레이를 하면 오히려 해외에서도 많이 연락이 오고 그런 또 좋은 성과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와 벡터로 기업을 읽는 고성능 AI 에이전트 그래파이의 김민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RAG를 레그를 크게 보면은 LLM 플러스 뭐 DB 엔진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발표 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래파이는 LLM보다는 확실히 DB 엔진 파워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그 LAG 솔루션 레그랑 비교했을 때 아카식 DB의 좀 구조적인 좀 차별성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 학생들한테 레그를 설명할 때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오픈북으로 시험 볼 때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은 책 한 곳만 이렇게 뒤지면 되는 게 아니라 키워드로 뒤에 인덱스로 이렇게 세 개 하나만 뒤지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를 갖다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벡터는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빠르게 찾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DB는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다가 뒤에 세 개는 안 나와 있지만 텀으로 봤을 때 어디를 더 봐야만 좀 더 구체적인 딥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때 건너뛰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래프 DB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상용 DB, LLM이 만약에 IQ가 한 150에 해당되는 학생이라고 치고 그냥 오픈 LLM이 그다 낮은 파워가 낮은 LLM이 만약에 한 뭐 IQ 한 120 정도 되는 학생이라고 쳤을 때 오픈북 프로블럼이라면 사실은 IQ가 150이고 120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료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뒤져가지고 적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너무 LLM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거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거를 조금 덜 의존하고 밑단의 DB 엔진의 기능이 확 올라가야만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성능이 올라갈 것이다. ROI도 맞출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뭐 최근에 뭐 제미나이 3도 다시 릴리즈 되고 많은 LLM 기업들이 서로 막 기술력을 좀 자랑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요. 이런 LLM이 이제 창궐하는 이 시기에 그래파이는 좀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게 호재인가 아니면 우리의 전략을 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는. 왜냐하면은 LLM이 사실은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지금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그런 LLM 트레이닝 방법이라든지 레시피 데이터 이런 것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경량의 고성능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확산이 많이 될수록 사실은 상향 평준화가 되면 LLM의 차이성은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밑단의 엔진을 갖다가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 아마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AI 네이티브 보안 사고 탐지와 대응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퍼 데이터 하케빈 대표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는 한국이랑 미국을 지금 오가면서 계속 비즈니스를 검증 확장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미국과 한국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보안 쪽으로는 이 페인 포인트나 그리고 또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이런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에 대한 니즈는 다 동일하게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항상 이제 제가 논의라고 듣게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용 솔루션을 필요로 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간 제가 보면 미국은 그러니까 차이점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보안에 대한 접근이 이미 검증된 효율성과 시간을 가장 중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 투 밸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뭐 SaaS형 혹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빠르게 그 베네핏을 보려는 게 이제 방식인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컴플라이언스와 약간 안정성을 최우선시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그 정부 규제, 예를 들면 뭐 망 분리 규제나 또 뭐 데이터 주권 문제로 여전히 그 데이터를 좀 언프렘에서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런 니즈가 큰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게 딱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뭐 규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를 좀 더 또 집중하고 좀 원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은 좀 더 사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기반의 솔루션이 보안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저는 그 폐쇄형 보안이라고 아니면 보수적 보안, 언프레미스 향의 보수적 보안에 대해서 그 보안이 주는 그 안락함에 대해 두 가지 가장 좀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을 무조건 높이 쌓으면 안전하다는 착각, 그러니까 마지노선의 오류죠. 중세 유럽에서 그 요새들 탄탄하게 그 돌로 이렇게 지켜져 있는 성벽들 결국은 조그만 배수구, 하수구를 통해서 그 작은 틈을 공격자들이 찾아내서 함락이 되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프레미스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프레미스에서도 결국은 뭐 유지 보수를 위한 접점, 뭐 그리고 그 데이터의 입출입이 꼭 필요한 통로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틈새들이 있는 한은 공격자들에겐 그 중에 딱 하나의 빈틈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이게 지금 취약점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우려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공격 도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성벽을 높이 쌓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면 보안 측면에서 공격자들은 AI, LLM 이라는 전투기를 타고 공중으로 와서 그 폭탄을 투하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자들의 공격 방법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레거시 언프렘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 보안 장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진화가 되지는 않고 점점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현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폐쇄망이 언프레임이 안전하다. 거기서 근데 저희 분명 많이들 VPN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화벽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분명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와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로 실제로 많은 공격도 일어나고 해킹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그럼 어떻게 이것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언프레임 안 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또 검증된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더 고도화된 보안 구축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꼭 보안적으로 뭐 완벽할 수는 없겠죠. 사실 각 나라마다 또 어떤 회사의 상황마다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잘 솔루션을 녹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사이퍼 데이터의 또 기회가 또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빈 대표님부터 이렇게 마이크 넘겨주시면서 여기 지금 CEO도 계셔도 계시고 CTO께서도 계신데 우리 팀의 어떤 뭐 포부라든지 혹은 좀 바라는 점이라든지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안 AI를 통한 보안 혁신을 통해서 한국 보안 시장 안전한 보안을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이를 LG U+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 GPU에서 코어에 해당되는 게 저는 LLM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DB 엔진이 HBM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AI 기술의 HB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홍 대표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이제 AI를 넘어서 에이전트 OS 하는 기업들은
이게 사실 생각보다 주요 코어한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에 붙어야 임팩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믿어주시고 될 때까지 한번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G U+에 바라는 점은 U+의 개발자들이 온디바이스 AI의 프로토타이핑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똑같이 과감하게 밀어주십시오. 저희가 외국인 관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 돈 있어? 아니면 그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니야?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한국에 치폴레가 처음 들어올 때 사람들이 알아서 미국에서 유학하시던 분들이 치폴레 나 먹어봤어. 그거 되게 좋아. 라고 해서 알아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한국에 페이스북이 처음 들어올 때도 그랬고요. 파이브 가이즈라는 햄버거가 들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 외국인 유학생분들, 외국인 우수인재분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좋은 서비스들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알려주실 거고요. 이분들이 한국 서비스가 그 나라로 진출할 때 알아서 저희의 가장 큰 옹호자가 될 겁니다. 기존엔 이 서비스 트랜잭션들이 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끝나면 마치 LTV가 끝난다, 더 이상 트랜잭션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고요.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분들이 만들어갈 세계, 이분들이 한국에서 배워나간 것들을 더 많이 뻗칠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5개 대표님들이 함께 하셨지만은 아직도 말씀 못 드린 오늘 뭐 발표는 했지만 패널에 참석하지 못한 또 6개의 또 팀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자리가 사실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U+와 또 좋은 POC 만들어가면서 저희 성과 공유회 때는 11개 팀이 좀 더 멋있는 성과로 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